캄보디아는 대체 왜 무엇 때문에 범죄의 온상이 된 건지 그 배경을 낱낱이 분석했습니다. 보시죠.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캄보디아 한국인 집단 납치 사태. 현재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를 상대로 이번 사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사기 범죄 단지는 약 50곳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는 지금 다양한 국적의 한 20만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여기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스캠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숨진 22살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가 발견된 곳과 피의자를 체포한 곳 모두 중국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범죄 단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언제부터 그리고 왜 캄보디아의 중국 범죄 산업 단지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걸까? 끔찍한 범죄의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9년 7월 중국은 대규모 범죄 조직을 단속하기 위해 대수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범죄 조직의 중심지였던 충칭시를 위주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죠. 중국이 이렇게 수사를 벌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全方位的这个图景，就是中国这个官黑勾结和这个警匪勾结的这个情况到底有多严重？当然是非常严重的，因为我们知道首先是中国的腐败问题非常严重，而腐败问题当中呢，在一些公安局啊、法院啊一种执法机关呢本身有参与，所以呢这个事情呢是非常普遍的，而且呢越来越厉害，所以呢在一定程度上讲呢打黑有。 바로 지방 관료와 범죄 조직이 부패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중국은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약 4,800명의 용의자를 체포하는 등 대규모 단속을 진행했는데요. 중앙정부의 강한 압박으로 중국 범죄 조직은 갈 곳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결국 이들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未来3年西港乱不乱我们重庆人说了算，好不好，兄弟们？好！我叫林胜，重庆彭子成。 바로 캄보디아였습니다. 이외에도 미얀마나 태국 등 많은 범죄자가 동남아시아로 빠져나갔죠. 중국 내에서만 문제가 됐던 범죄가 국제 범죄로 번진 시작점이었습니다. 이들은 카지노와 온라인 도박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 수익으로 부동산과 금융업 등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는데, 하지만 이렇게 벌어들인 돈의 이면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갈취와 납치, 폭력, 살인 등 흉악 범죄를 일삼고 있었던 건데요. 현실이라는 게 참. 이에 중국은 캄보디아 정부의 도박 사업을 제재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훈센 전 총리 역시 지방 권력층과 결탁하는 중국 자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2020년 1월 카지노, 즉 온라인 도박 전면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주요 돈벌이 수단을 잃은 중국 범죄 조직은 보이스 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 가짜 금융 투자를 미끼로 온라인 사기 범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이들은 사기 범죄를 벌이기 위한 산업단지를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직접 현지에 가서 산업단지를 취재한 기자에게 그 실상을 물어봤습니다. 담장이 사람 키 한 두세 배 되는 담장으로 건물이 쭉 둘러쳐서서 막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철조망과 깨진 유리 조각들, 그리고 CCTV들 고스란히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경비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출입하는 차량이든 사람이든 하나하나 신원을 확인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이 정문뿐만 아니라 그 벽이 굉장히 길잖아요, 담장이. 근데 그 담장 앞에도 의자에 앉은 경비원들이 한 명씩 있더라고요. 한 명씩 배치돼서 여기에 정차하는 차량이나 계속 서성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감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접근조차 용납하지 않는 범죄 단지인데요. 시안쿠빌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 들은 말이 뭐였냐면 주민한테, 지금 여기 도시에서는 그 카메라를 들면 안 된다,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무조건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셔야 된다. 왜냐면 카메라를 드는 순간 지금 한국이든 외신에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이제 그 중국계 범죄 조직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기자라 생각하고 당장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카메라는 피해라. 살벌한 범죄 단지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인물은 바로 천즈 회장입니다. 천즈는 2010년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시작해 귀화한 중국 출신 캄보디아인인데요.
그는 부동산과 금융업 그리고 카지노 사업으로 10여 년 만에 캄보디아 재벌로 성장한 프린스 그룹의 회장입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인 집단 납치 사태가 일어났던 태자 단지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천즈가 캄보디아를 범죄 소굴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는데요. 그가 2015년부터 최소 10여 개의 범죄 단지를 운영하며 인신매매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천즈는 피해자를 감금한 뒤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피해자들은 이곳에 갇혀 폭행을 당하며 끝이 없는 노동을 이어나간 건데요. 게다가 천즈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네,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려!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해! 이렇게 말이죠. 한눈에 봐도 폭행 흔적이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본인이 인신매매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는 생생하게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Pinapaliwanag niya po sa akin na hahanap nga lang daw po ng client doon. Mabilis daw po yung process. At saka ano daw po, kasi kaya daw po mabilis yung process kasi nga po, tourist daw muna. Tapos pagpunta daw po doon, saka daw po kukuhanin ng working visa. 중국 범죄 조직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고수익 구인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천즈는 이 작전을 돼지 도살 작전이라고 불렀답니다. 가짜 채용 공고 혹은 신뢰를 쌓아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과정을 돼지 살찌우기라고 한다는데요. 이렇게 캄보디아에 도착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곧바로 여권까지 뺏긴다고 합니다. 30 minutes to 1 hour po kami bumiyahe pagkagaling po. Hindi ko po sure kung gaano katagal na kasi sa Taranta ko po eh. Parang ang nasa isip ko na lang po, wala, ano ba tong pinasok ko? Asa na kaya ako? Ano kayang mangyayari sa akin? Ganon. And then you're taken to your company. And that's when you find out that this is not the job that you were employed for. You are forced to scam. Will you comply? Will you scam? Everybody says no. And that's when you get your first beating.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며 일명 농장이라 불리는 사무실에 감금되는 피해자들. 천즈가 이들을 착취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약 150억 달러. 무려 21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다 남의 돈을 그렇다면 뜯어서 어떻게 천즈는 아무런 제재 없이 범죄로 부를 쌓을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천즈의 뒤를 봐주던 캄보디아 훈센 정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훈센이 38년을 집권을 했고 그 아들이 23년부터 이어받아서 계속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년이 된 정권이죠. 그 세계 투명성 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표 지수가 있는데 170개 국가 정도가 그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143위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세는 게 빠른 거죠. 훈센 정권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한 다른 나라의 조사나 대응에도 무대응을 일관하거나 사후 처리 방식으로 대응했다는데요. 이 때문에 캄보디아의 인신매매 사기 범죄 발생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훈센 정권은 대체 왜 자국민까지 위협하는 범죄를 방치하는 걸까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 재원이 이 사기 산업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 사기 산업이 중국 출신의 부직범죄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고 이 둘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 중국 범죄자들은 연계를 통해서 범죄 수익을 제공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훈센 총리는 중국과의 회담 등 주요 행사에 천즈를 자주 동행시켰습니다. 그 덕에 천즈가 카지노와 범죄 단지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캄보디아의 1년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범죄가 폭로되자 갑자기 사라진 천즈.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고 첩보를 수집 중인데요. 현지에서는 천즈의 실종이 국제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프린스 그룹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자 예금한 돈을 찾으려는 고객들이 은행으로 몰려드는 등 뱅크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 하나의 사안이 아니고 국제 공조를 통해서 그 나라의 정부의 도움과 그다음에 국제적인 도움을 통해서 이 범죄자들을 소탕하지 않으면 정말 뿌리 뽑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지금도 인신매매와 사기를 멈추지 않는 중국의 범죄 조직.
이번엔 베트남과 미얀마, 방콕 등 캄보디아 인근 국가에 구인 글을 게시하며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또다시 유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범죄 조직이 긴급하게 거처를 옮기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짐을 챙겨 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다급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어두운 밤 몰래 국경을 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회의를 열거나 단속을 이어나가곤 있지만 지난 2년간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감금 신고 총 100건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고 태국에서도 한국인 납치 감금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인신매매와 사기 범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나와 이웃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사태입니다.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계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로 이동하면서 국제 범죄로 번지고 있는 실태였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 정부도 범죄 단지가 몰려 있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을 여행 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를 발령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원에 따르면 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이 최대 2천여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 범죄 조직이 거처를 옮겨서 동남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와라 고수익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속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일이 미심쩍다라는 거 알면서도 가면 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